표절교실 우리 시연이부터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인이가 베낀 시의 주인이 그 시인이를 잡아가려고 데리고 왔잖아. 아, 잠깐만. 머리를 써라. 아, 그 어쨌든 그 시의 주인이 걸린 병이 낙엽병이랬잖아. 근데 그때 시인이가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고 말했는데, 너희란다. 은호야, 너는 그때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음, 뒤에 부분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래? 잘 못 들어서. 그 시인이가 베낀 그 시의 주인이 낙엽병에 걸렸잖아. 맞나? 어쨌든 그 어떤 병에 걸렸잖아. 근데 그 시인이가 낙엽병 걸린 자기가 베낀 시 주인한테 찾아가가지고 혹시 탈출구가 있니? 하고 양심적으로 물었잖아. 음, 너라면 어떻게 말할 거야? 내가 한동주라고 하면? 에이,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인이 있잖아. 주인공 이름이 시인이었네. 어쨌든 아, 걔 주인공이 입장에서. 맞아. 그런데, 그러니까 시인이가 그 시험 볼 때 어떤 시를 베꼈잖아요. 음, 그 시의 주인이 낙엽병에 걸렸는데 아, 그때 찾아와가지고 음, 혹시 탈출구가 어딘지 아니라고 물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은호 같으면은 그렇게 물어볼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은호 같으면 뭐 어떻게 그니까 그러니까 은호 같으면은 시인이가 혹시 탈출구가 어딘지 아니라고 말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직접 찾겠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음, 난 직접 찾을 것 같아. 왜냐면, 만약에 내가 시를 베꼈는데 그 친구가 낙엽병에 걸렸으니까 좀 미안해. 나도 너랑 마찬가지야. 나도 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또 노양심적으로 탈출구 어딘지 아니라고 물어보는 건 좀 아니잖아. 그리고 혹시 누군가 쓴 거를 베낀 적이 있어? 누군가가? 아, 응. 자기가 살면서 혹시 이 책의 주인공처럼 뭔가 베끼거나 표절하거나. 표절하거나 베낀 경험을 갖고 있는지. 음, 나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 그렇군. 나는 어디에서 공유한 거는 내가 받아서 적어본 적은 있어. 근데 막, 와 하고, 이거는 베껴야만 한다! 이렇게 막, 이런 적은 없어. 음, 음, 어, 어, 선생님, 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거기까지 하고 은호가 하겠습니다. 저 한 문제밖에 못 만들었어. 음, 해? 음,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 어떤 무엇을 느꼈어? 나는 이 책에서, 물론 여기에서는, 뭐였냐? 무슨 유령인가 뭐시인가 하는 애가 베낀 사람 막 잡아간다 이러면서
제한 시간 준다. 그 사이에 베낀 거를 400 해라. 약간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사실상에서는 그러지 않잖아. 근데 이 책에서 내가 느낀 거는, 이렇게 한 마음이, 아니, 음, 이 유령이라고 해야 되나? 영혼인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내 마음 한구석에 있었을 때, 베꼈을 때, 약간, 아니야, 약간, 이거는 다시 정상대로 돌아가야 해. 약간 이런 마음인 것 같았어. 나는 만약에 내가 베낄 수 있는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정직하게 베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은 뭐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야? 표절. 표절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야. 근데 표절이 뭐야? 은호가 생각하는 표절이란 베끼는 거? 베끼는 거. 시연이가 생각하는 표절이란 남에게 허락받지 않고 그거를 따라하는 거? 자, 선생님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표절은 이렇게 나와. 국어사전에는 시나 글, 음악 따위를 지을 때, 뭘 창작할 때, 창작할 때 남의 작품 일부 또는 전부를 남의 작품 뭐 있냐? 자기 것인 자기 양. 것이냐? 몰래 따라서 베껴 쓰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연이가 말한 대로 뭐 받지 않은 거야? 허락받지 아니야. 허락받지 않. 그래서 만약에 허락을 받았어. 그럼 그건 표절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그 다음에 허락을 받아 근데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여기 더 중요한 거는 아 그러니까 내가 은호 거를 뺏겼어. 그런데 거기다가 이건 은호 거를 뺏겼습니다라고 썼어. 그럼 그건 표절이야, 표절이 아니야? 표절이 아니에요. 그럼 표절이 아니야. 왜냐면 내가 이걸 쓰면서 은호 거를 뺏겼다고 썼기 때문에 그건 표절이 아니야. 그러면 괜찮을까? 내가 은호 거를 갖다 쓰면서 이건 은호 거예요 라고 내가 갖다 쓰면 그러면 아무 표절은 아닌데 그러면 아무 문제 아니면 그래도 문제일까? 은호 어떻게 생각해? 음, 표절이지 않을까. 뭐라고? 표절인 것 같아. 아니 내가 그 은호가 어떤 시를 썼는데 내가 그 시를 갖다 인터넷에 옮기면서 이건 은호 시예요 라고 내가 갖다 썼다고. 그것도 표절이라고 은호가 생각해? 저는 아, 저는 그렇게 근데 표절은 자기 것인 양 몰래 따라서 몰래 갖다 쓰는 거를 자기 것인 양. 은호 네가 쓴 건데 이 선배 내가 쓴 거야라고 쓰면 그건 표절이라고. 근데 이 선배가 쓴 게 아니고 그냥 은호가 쓴 시야라고 내가 밝히고 갖다 썼다고. 이러면 그건 뭐는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표절은 그럼 표절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랬을 경우에 그렇게 남의 것인 걸 갖다가 써도 되냐 안 되냐를 선생님이 묻고 있는 거야. 시연이 어떻게 생각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밝혔으면은 그러고 말아야지. 그 뒤에 그거를 또 공유했잖아요. 응, 공유하거나 응, 그냥 그대로 냅뒀으면은 양심 없지 않을까요? 응.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저작권 침해. 뭐라 그런다고?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라는 건 뭐냐면 남의 작품을 뭐 하지 아니하고 허락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받고 또는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어? 무단으로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저작권 침해라고. 저작권 침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은호한테 뭐 하고 일단 허락을 받고 허락은 내가 은호 네 시를 갖다 쓸 거야.
라고 허락을 받고 그 은호가 돈 내놔. 그러면 내가 돈을 뭐하고 지불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냥 갖다 쓰면 내가 이 은호한테 갖다 쓴 거 아니다라고 내가 내 시인양 쓰면 그건 괜찮을까 안 될까?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왜? 돈도 내고 허락도 받았는데? 어떡하지, 시연이는? 아, 그래도 응, 그 돈하고 시하고 바꿨으니까는 응,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응, 그래도 이거를 원작으로 한 사람이 누군지는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응.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건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원작자에게 허락도 받고, 어? 대가도 뭐하고? 지불하고, 거기다 플러스 뭐까지 밝히고? 출처도 밝히고, 출처도 요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어지는 거지. 이해가? 네, 그런데 우리는, 요 원작, 근데 아직도 우리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낯설어. 즉, 이렇게 하는 거가 익숙하지가 않아.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야. 두 번째는 이 자체를 반대해. 응? 이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즉,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그 얘기 들려줬었나 모르겠는데, 어느 그 백인 선생님, 인디언 아이들을 가르치러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 문제를 가르친 다음에 시험을 본 거야. 시험 그때 본 다음에, 시험을 보려는데 애들이 모여갖고 막 의논해가지고 왜 그렇지, 그러냐고 그렇지. 물어보니까 어, 자기네들은 이렇게 하는 게 방식이다 그래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얘기 들려줬었지.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뭐 하는 게 듣는 게. 같이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컨닝, 치팅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제 남의 걸 보면 안 된다. 남의 거, 내 거, 남의 거에서 가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너무나 뭐 한 거야? 참. 오히려 이상한 거야. 낯선 거야. 이해가?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원래 어?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과연 따로 있었냐는 거야. 은호가 어떤 시를 썼어. 근데 은호가 시를 썼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은호가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은호도 뭔가 그 전에 뭔가 배웠기 때문에 시를 쓴 거 아니야. 그러니 은호 역시 다른 걸 바탕으로 쓴 거다. 그러니 다른 사람도 은호가 쓴 걸 포함해서 그냥 갖다가 그냥 써도 된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강에 물이 있어. 강물이 있단 말이야. 네. 그럼 은호가 그 물을 퍼다가 팔았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호가 퍼다란 물을 그냥 갖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왜? 어차피 은호 너도 뭐해? 강물에서 뭐 했으니? 싫었으니. 퍼왔으니 너도 어차피 네 거 아니었잖아. 너도 네 거 아닌 거 퍼온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갖다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야. 즉 지식의 바다에서 은호가 시를 건져왔으니 은호 너도 어차피 지식의 바다에서 건져온 거니 은호 네 거 좀 갖다 쓴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냐. 라는 식의 주장을 펼친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강하게 반대하고 싶어지는데. 시연이는 그런 사람들한테 강하게 반대하고 싶어진다. 왜? 아니, 그렇게 시 같은 경우에도 책에서 음, 공유된 거잖아요. 음, 근데 은호가, 음, 아니, 그 시집 같은 경우에도 음, 남한테 공유해 주려고 만든 거잖아요. 음, 근데 은호가 개인으로 쓴 시를 음.
공유한 게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베끼는 건 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좀 아니냐고. 그 좀 아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시연아. 어, 공유한 거랑 개인이 쓴 게 있잖아요. 응, 개인이 쓴 거는 남한테 공유를 한 게 아닌데 응. 내가 그거를 베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시연이가 그 공유한다는 의미는 은호가 내 시를 마음대로 갖다 써도 좋다라고 공개했다는 뜻이야? 선언했다는 뜻이야. 근데 은호는 내 시를 마음대로 갖다 쓰면 안 된다, 쓰라고 허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시연아? 어떤 뜻이야? 잘 시연아, 모르겠어요. 자, 은호 아까 쌤이 말한 논리에 대해서 은호는 어떻게 생각해? 은호 시 역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쓴 거니, 그러니 너도 도움받아 쓴 거니까 우리도 그냥 네 것도 갖다 써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 돼? 아니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만약에 시를 썼다고 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 시를 쓴 거니까 다른 그 시를 쓴 사람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지 그게 맞다고 생각. 음.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호 씨가 내가 마음에 들어. 근데 내가 갖다 쓰고 싶어. 근데 내가 은호한테 허락받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어? 어려워요. 어. 허락받기가 너무 어렵지 않냐? 여러분이 이 표절교실 책을 읽다가 여기가 마음에 들었어. 여기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 내가 이걸 이용해서 내가 다른 글을 쓰고 싶어. 그럼 이 책을 쓴 여기 김혜우 선생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이 김혜우 선생님한테 허락받기가 쉬울까? 아니요. 이 선생님 전화번호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가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가 너무 번거롭다는 얘기야.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시연이가 어떤 글을 썼어. 근데 막 사람들이 그 좋다고 막 시연이한테 계속 연락해 갖고 나 이거 쓰게 허락해 주세요. 나 이거 쓰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계속 연락 오면 시연이 어떨까? 좀 불편해요. 귀찮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허락받기가 너무 어렵지 않냐? 그리고 허락해줘도 귀찮지 않냐? 그러니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자. 허락 안 받아도 되게 하게 해주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오늘 시연이 어떻게 생각해? 자, 세 어, 번째, 시연이. 그러니까 음, 이 글이나 시를 보고 음,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새로 창작해내는 건 괜찮은데 음, 똑같이 베끼는 거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음. 오늘은, 저도 시연이랑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사회 전체를 위해서 자유롭게 갖다 써야 더 발전할 수 있다. 이거를 이건 은호거니까 이건 시연이니까 허락받고 써라 그러면 아무래도 그거를 갖다가 자유롭게 써서 더 발전시키지 못한다. 그러니 자유롭게 막 갖다 쓰면 이 사람이 은호 시연이 걸 바탕으로 또 더 좋은 걸 만들고 그럼 또 그걸 바탕으로 은호 시연이가 또 더 좋은 걸 만들고 그런 식으로 돼야 더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고 더 실력이 높아지지 않냐. 그러니 자유롭게 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은호.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그거는 옳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음, 그래, 그 사람이 허락을 해야지. 음. 좀, 음,
똑같은 시들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고 다른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시연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가능한데, 개인이 위해서 쓰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부분들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우리가 다이너마이트 혹시 이거 누가 발명했는지 알아? 다이너마이트.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거든. 노벨이라는 네, 사람이. 근데 네. 만약에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 안 했으면 그 이후에 사람들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 못 했을까? 응? 아니면 그 이후에 사람들 누군가는 언젠가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을까? 어떻게 생각해? 은호나 시현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만이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 들어. 아니면 그 이후에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 아니면 우리가 전화기 같은 경우는 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명해갖고 특허를 냈거든. 벨이라는 사람만이 오로지 전화기를 발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야? 라이트 형제가 뭘 발명했어? 비행기. 비행기. 라이트 형제만이 비행기를 발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비행기를 발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해? 어, 오로지 이 사람들만이 이걸 발명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이 사람들이 남들보다 조금 먼저 발명한 것 뿐일까? 어떻게 생각해? 아, 응? 은호. 음, 만약에 전화기를 예를 들어서 보면 응, 그 베리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만들어서 이 우리 현대 시대까지 휴대폰, 아이폰이나 이런 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약에 전화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응, 옛날에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응, 그,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먼저 만든 거라고. 응. 근데 쌤이 묻고 싶은 건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못 만들었으면 우리 다른 사람들은 전화기라는 것 자체를 아예 만들지 못했을까? 아니면 그 다음에 누구라도 어차피 전화기라는 걸 만들게 돼 있었을까? 근데 단지 벨이라는 사람이 먼저 만들었던 것 뿐일까? 시연이 어떻게 생각해? 어, 벨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만들 수는 있었겠죠. 근데 음, 약간 시대 혁명이 조금 늦어졌을 뿐. 음. 실제로 벨 말고도 그 전후로 여러 사람들이 전화기를 발명을 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특허를 신청을 한 거란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까 은호가 어떤 시를 썼는데 그 시는 과연 은호만 쓸 수 있는 시였겠냐는 얘기. 다른 사람도 그와 비슷한 시를 얼마든지 뭐야 쓸 수 출신. 있지 않겠냐는 얘기야. 근데 단지 은호가 먼저 썼다는 이유만으로 은호 그 표현은 은호만 쓸 수 있다. 은호에게만 허락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거는 누구나 쓸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먼저 쓴 거는 뭐 대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은호의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지금 수혜님은 뭐 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반대. 반대하는 사람. 간단한. 이런 저작권을 지키고 표절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지금 말했던 이런 논리들을 바탕으로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야. 반면 이 책의 저자, 표절 기술의 저자는 표절에 대해서
하면 된다는 거야? 아니면 표절을 반대한다는 거야? 반대? 아, 표절을 반대. 반대한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왜 표절을 반대한다는 거야? 표절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왜 표절을 만든다는 거야? 이 책에 나와 있지. 이 책에서는 이 사람이 표절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46조, 은호야. 저는 오로지 머릿속으로 생각해내야 하는 걸. 시연이는 책이 없어서. 응. 46조에 뭐라고 돼 있어? 기억해야 될 빨리. 아홉째, 아홉째 줄. 그냥 궁금해서 거기 은호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영혼을 훔친다는 게 무슨 뜻 같아? 엄마는 내가 농담하는 줄 알고 피식 웃었다. 하지만 내 표정이 진지한 걸 보고는 이내 정색하고 대답했다. 글쎄, 영혼을 훔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훔친다는 뜻 아닐까? 남의 글을 베낀다거나 비슷한 음악을 만든다거나 거기까지. 자, 여기서는 표절이 뭐라고 생각한 거야? 남의 글을 베낀다. 남의 글이나 마음, 남의 글을 베낀다는 거, 비슷한 음악 한다는 거가 표절인데, 이게 왜 문제라는 거야? 지금 은호가 읽었듯이, 남의 글을 베끼는 건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였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훔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훔치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뭘 훔친 거야? 영혼? 영혼을 훔친 거야, 영혼을 훔친 거. 이 사람의 주장은 표절을 반대하는 이유는 표절을 하게 되면 남의 뭘 훔치는 거다? 영혼을 훔치는 거다. 생각과 마음을 훔치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아까 시연이가 낙엽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네. 낙엽병은 누가 걸리는 거야? 영혼을 뺏긴 사람들? 그 영혼을 빼앗긴 사람들. 영혼을 빼앗긴 사람들이 낙엽이 뭐야? 단풍잎 위에서, 나무 위에서 피시피시 떨어지는. 나뭇잎들이 뭐 봄, 여름에 이제 새싹이 돋고 그다음에 광합성을 열심히 해갖고 푸르게 있다가 가을이 돼서 이제 더 이상 광합성을 할 수 없으면 이제 그 낙엽이 떨어지는 거 보고 우리 낙엽이라고 그러잖아. 말라 비틀어진 네. 낙엽들. 그런 것처럼 네. 영혼을 빼앗긴 사람들이라는 것들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해서 이제 쓸모없이 되어버리는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결국은 이 표절이라는 것들은 결국 남의 영혼을 훔치는 거다. 남의 생각, 마음을 훔치는 거다. 그러니 표절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한 거지. 또는 아까 시연이 논리대로 하면 창작자 그걸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많은 뭐 했다는 거야. 노력. 노력과 수고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한 거를 뭐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과 수고하지 않고 그냥 단지 뭐 해버리면 뺏겨버린. 뺏겨버리면 이 창작자의 많은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이 된다는 거야. 이거 역시 뭐라는 거야? 도둑질과 똑같은 거예요. 물건을 훔쳐가는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지. 시연이의 신발을 누가 훔쳐갔어. 그러면 시연이는 그 신발을 사기 위해서 뭐 10만 원을 냈다. 그럼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시연이가 뭐 시연이 부모님이 뭐 가서 뭐 1시간, 2시간, 뭐 3시간, 뭐 하루 종일 뭐 일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노력을 그냥 뭐 해버린 거야. 어떤 사람이 순식간에 그냥 훔쳐가 버려서 그럼 결국은 그만큼의 부모님이 열심히 일한 시간 이거로 사실 훔쳐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비난받는 것들처럼 요 다른 사람이 뺏기는 건 역시 그 창작자의 많은 노력과 수고를 그 빼앗아서 가는 거 아니냐.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된다? 빼앗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남들이 막 뺏겨 마음대로 뺏겨가. 뭐 어떤 문제가 생길까? 태연이나 음, 은호가 은호 똑같은 내용이 많이 생겨요. 똑같은 내용이 많이 생겨.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더 문제점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지. 음, 활발한 거를 베끼거나 하면 음, 창의력이나 이런 게 음. 아예 없는 거잖아요. 창의력이 생기지 않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부분의 문제. 뺏기는 사람도 창의력이 생기지 않는데, 은호나 시연이가 열심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싶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왜?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뺏어가니까 자기가 수고를 해도 더 음, 부족한 거죠. 그렇지.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거다. 새로운 작품 만들어봤자 남들이 금세 뺏겨가 버리면 새로운 작품을 만든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우리 사회는 아까 말한 대로 창의력이 생기지 않는 새로운 것들이 생기지 않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위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좋지 않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아까 그 반대편의 주장하고 반대편의 주장에서 오히려 마음대로 갖다 뺏겨 써야 마음대로 갖다 이용해야 오히려 거기에 새로운 걸 덧붙여서 더 사회가 발전할 거라고 주장했는데, 이쪽에서는 아니다. 그럼 오히려 아무도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뭐 할 거다?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을 거다. 과연 이게 누구의 이야기가 더 옳은가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누구의 얘기가 더 맞는 얘기인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혹시 저작권, 이 책은 물론 저작권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표절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 표절, 저작권 이런 거를 혹시 영어로 혹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커피?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커피라이트? 카피라이트고 있고 요거하고 이제 맞서는 말이 뭐야? 커피레프트? 왜 이런 말이 생겨났냐면 원래 이게 이제 라이트가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어. 무슨 뜻이 있어? 라이트 뜻이. 권리? 권리라는 뜻도 있어. 근데 권리라는 뜻 말고 또 올바른? 올바른 또 음, 요게 뭐야? 요게 남다? 레프트는 무슨 뜻이 있어? 레프트는 레프트 뜻 남다고 또 왼쪽 왼- 라이트 레프트 할 때 라이트는 무슨 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래서 카피라이트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카피 레프트 운동을 벌이는 사람이 있어. 카피라이트는 아까 말했던 저작권을 존중해서 함부로 남의 걸 갖다 쓰면 안 된다. 그에 비해서 카피 레프트는 이 라이트라는 말이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반대로 이제 왼쪽이라는 뜻을 덧붙여가지고 아무나 갖다 뭐 해도 된다? 사용해도 괜찮다. 내 건 네 건 나누지 말고 갖다가 마음껏 쓰도록 허용해 주자는 그런 운동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게
더 좋은 사회가 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다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뭘 만들었어. 근데 그 만든 거를 누구나 다 갖다가 뭐 해야 된다? 써도 된다. 써도 된다. 내가 만든 그림, 내가 만든 시, 내가 만든 사진, 누구나 갖다 다 쓰세요. 라고 그렇게 카피 레프트 운동을 벌인 사람이 있어. 반면에 아니다. 카피라이트. 어? 저작권을 중요시 여겨서 이거를 절대로 누가 갖다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대가를 치료 갖다 써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함부로 갖다 쓰는 사람이 있으면 뭐야?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지. 과거에는 카피라이트, 저작권 얘기가 별로 안 나왔었어. 왜냐하면 과거에는 한 권 한 권 뺏겨 쓰기가 너무 어려웠어. 쉽지가 않았어.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파일을 그냥 복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복사하기가 아주 뭐해? 쉬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 이런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들이 더 우리 전체를 위해서 좋은 일인 건가? 아니면 각 개개인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좋은 일인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표절교실에는 주인공이 누구야? 시인, 아, 시인이. 주인공은 이제 시인으로 설정하는데 그 시인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어. 시인이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하나는 시인이 누구의 그 애 이름이지? 동주? 한동주, 한동주의 시를 뭐해서 표절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항을 타지? 네. 항을 타. 그래서 여기서 시인은 뭐 한 사람? 표절을 한 사람. 우리가 가해자야, 가해자. 가해자라는 말 알아? 가해자. 가해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말 있어? 피해자,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 무슨 뜻일까? 가해자는 해를 끼친 사람. 끼친 사람. 피해자는 해를 받은 사람. 당한 사람. 자, 은호가 시연이 뺨을 탁 때렸어. 그러면 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야? 제가 피해자고 내가 은호가 오시연 때린다고 안 했다. 누가 오시연이야? 뻥시연 때렸어. 뻥시연. 뻥은호가 뻥시연 때렸어. 자, 누가 뻥시연이 뭐고? 피해자, 피해자고. 뻥은호가 뭐야? 가해자, 가해자. 가해자인 거야.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이게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뻥시인이 피해자고 상대방이 가해자인 사건이 여기서 이 책에서 벌어지지. 뭐? 잡혀간 거요. 어? 표절고실로 잡혀간 거야. 잡혀간 거? 잡혀간 건 시인이 피해자야? 자기가 그건 처벌받은 거지. 죄를 졌으니까 그건 자기가 뭐 한 거야? 벌을 받은 거잖아. 네. 자, 여기 보면 이 이야기에 시인 말고 또 누가 나와? 또 인물로. 시인네 집이 뭐야? 떡볶이네. 떡볶이 가게, 떡볶이 가게. 시인의 엄마가 나오고, 엄마가 하는 떡볶이집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 삼행시 떡볶이? 어, 삼행시 떡볶이였어? 떡볶이 집이? 그렇지 않을까요? 떡볶이 삼행시 삼행시 떡볶이 집이, 삼행시 떡볶이요. 어, 시인의, 시인 엄마의 떡볶이를 뭐에다가, 표절에다가 표절해서, 뭐야, 가게, 장사를 잘하지. 네. 그 때문에 시인의 엄마가 피해를 보는 거지. 이때는 시인의 엄마, 즉 시인의 집이 뭐가 되는 거야? 피해자. 피해자가 되는 거야.
자, 왜 이런 설정을 했을까? 왜 이런 설정을 했을까? 자, 15쪽 봐봐. 15쪽 은호. 15쪽에 마지막 문장이야. 마지막 문장. 나는 쫓겨나다시피 가게를 나왔다. 허락받지 않고 남의 조리법을 따라하다니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 아닌가. 아, 이건 누가 시인이 삼행시 떡볶이 사장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어.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조리법을 따라다니 정말 양심 없는 사람 아닌가? 자, 근데 이거를 누가 시인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 똑같은 얘기를 누가? 음, 이 시인이가 똑같은, 베낀 어, 그 시의 주인 한동주예요? 한동주가 누구에게? 시인이에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뭐라고?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뭐를 뺏기다니. 남의 시를 시를 베껴서 자기가 따라하다니 듣고 와서. 정말 양심 없는 사람 아닌가? 라고 누구에게? 시인에게 시인이에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이러한 설정을 한 이유는 시인 스스로가 뭐 자기가 한 잘못을 뭐 하라고? 반성하라. 깨달으라고. 자기가 한 잘못을 깨달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은호가 뻥션이 뺨을 탁 때렸어. 그때 뻥은호는 뻥션이 잘못했으니까 때린 거죠. 난 잘못 없어요. 하고 뻥은호는 당당했어. 그럴 때 뻥 선배가 뻥은호를 팍 때린 거야. 그러면서 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맞는 거야. 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럼 뻥은호가 뭐야,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때려요? 하고 막 화를 낼 거 아니야. 그때 뻥션이 뻥은호에게 뭐라고 그럴까? 응? 뻥션이 뻥은호에게 뭐라고 그럴 것 같아? 어, 지금 선생님이 말한 상황이 이해가 안 돼? 자, 다시 첫 번째 누가 뻥은호가 뻥션을 때렸어. 그리고 뻥은호가 뭐라고 그래? 뻥션한테 네가 잘못해서 맞는 거야. 그때 뻥션이 내가 뭘 잘못하고 그래? 나 잘못한 거 없거든 그랬어. 이게 1라운드야. 자, 2라운드. 뻥 선배가 뻥은호를 팍 때렸어. 그리고 네가 잘못해서 맞는 거야 그랬어. 그때 뻥은호가 나 잘못한 거 없거든요. 하고 그랬어. 이게 2라운드야. 그러면 이걸 본 뻥션이 뭐라고 그랬을까? 둘 다 똑같아요. 어? 둘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 아, 응? 시연아, 뭐가 똑같아? 뻥땡땡이, 응, 뻥은호가 어, 뻥시안을 때렸을 때랑 응, 뻥은호가 뻥시안을 때렸을 때 자기가 가해자고 응, 뻥시안이 피해자잖아요. 응,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뻥선배가 뻥은호를 때린 거잖아요. 응, 그러면 뻥은호는 피해자고 뻥선배는 가해자가 되잖아요. 응.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 그 상황을 잘 깨달을까? 응? 뻥 선배, 뻥은호, 뻥션 중에서 누가 제일 이 문제를 잘 깨달을까? 누가 제일 잘 깨닫겠어, 이 상황을? 피해자? 누구? 피해자? 자, 봐, 얘들아. 뻥 선배는 뭐이기만 해. 가해자이기만 하겠지. 가해자. 네. 뻥은호는 가해자였다가 피해자가 됐어. 가해자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하고 피해자. 피해자이기도 하지. 뻥시어는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이기도 한다는 거야. 그럼 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냐고.
뻥은 뻥은호겠지, 뻥은호. 왜? 뻥은호는 자기가 뭐도 했었고, 가해자이기도 가해자이기도 하고 하고 피해자이기도 하기 피해자이기도 하고. 때문에 뻥시연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뻥시연이 얼마나 억울하겠구나. 사실은 그 전까지는 몰랐다고. 근데 내가 뻥 선배에게 뭐 해보고 나니까, 맞아보고 나니까. 맞아보고 나니까, 아, 뻥시연이 정말 억울했겠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야. 이해가? 자, 그럼 네. 수ем이 지금 왜 뻥 선배, 뻥으로 뻥시연 얘기를 했을까? 여기 이 이야기에서 뻥 선배는 누구야? 피, 시인이 뻥 선배야? 그, 삼행시 떡볶이네. 아, 유리 아저씨. 삼행시 떡볶이집, 떡볶이집 사장이지. 그 다음에 뻥으로 해당되는 건 누구? 음, 시인이 시인. 뻥시연에 해당되는 건 한동주. 한동주. 그래서 한동주 입장에서는 시인이 뭐야? 양심 없는 사람이야.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시를 뺏어간 사람이에요. 시인 입장에서는 삼행시 떡볶이집 사장이 자기 집의 떡볶이 기술을 허락도 받지 않고 뺏어간 양심 없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럼 이 시인은 요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한동주에게 한 일이 얼마나 뭐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아니지. 문제가 있는 일인지를 뭐 한다는 거야? 깨닫는다는 알겠어요. 거지. 이해가? 네. 그래서 이 이야기 작가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역지사지 한다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남의 입장이 되어서 뭐 한다? 생각해 본다. 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본다. 내가 한동주의 입장이 되고 나니 한동주의 입장을 내가 뭐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인 거고, 이 이야기에서 처음에 시인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야 밝혀 안 밝혀 처음에는 안 안 밝혀요. 밝히지.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밝히지. 네. 왜 시인은 처음에는 안 밝혔다 나중에 밝히게 된 걸까? 그 차이가 뭐야? 시인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밝힌 거야? 나중에는. 피해자가 제보니까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러면은 삼행시 떡볶이 사장님한테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럼 바로 밝혔어야 되잖아. 근데 바로 밝히지 않았잖아, 그렇게. 지금 시연이가 말한 대로 한다면 삼행시 떡볶이 사장님이 그렇게 떡볶이를 가져가는 걸 보니까 우리 엄마 가게가 안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응? 내가 한동주한테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그러니까 빨리 잘못했다고 내가 해야지. 문제를 바로잡아야지. 그럼 얘기가 그렇게 끝났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네. 그렇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 중간에. 이 시인이 밝히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 한동주가 피해를 입었어요. 한동주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한동주가 밤에 찾아오잖아. 꿈에. 네. 그래서 진실을 밝히라고 했는데 밝히지 않았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잡혀갔어. 어? 어디로 가게 된 거야? 표절교실. 표절교실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표절교실에 가서. 한동주의 시를 다 베껴 쓰는. 시 베끼기. 즉, 뭘 받은 거야? 벌. 헐. 벌을 받았지. 벌을 받으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를 뭐 하게 된 거야? 반성. 깨닫게 된 거지. 반성하게 된 거지. 여러분들 뭐 숙제 안 해오면 요즘에는 체벌이 없었는데 옛날에 선생님들 막 이렇게 뭐 손바닥을 만다던가 어? 아니면 무슨 손 들고 서 있다던가 이런 벌을 받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안 하면 뭐 하니까 벌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 벌 받는 게 무서워서 아니면 벌을 받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가 보나 해가지고
내 잘못을 깨우치게 되는 어떤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표절교실에 가서 시 베끼기 벌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아까 시연이가 말했던 듯이 뭘 보게 된 거야? 한동주가 어떻게 되고 있었어? 낙엽병에 걸려. 어, 걸려서 낙엽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누굴 본 거야? 창작 창작자를 본 거지. 어? 창작자를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봐요. 자신의 잘못을 뭐 하게 된 거야? 깨달은 거지. 인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는 어떻게 한 거야? 나중에 진실대로 말했어요. 어? 진실대로 말했어요. 진실대로 말하게 된 거지. 결국은 여기서 이 두 가지 벌 받고 또 고통받는 창작자를 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거지.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처음에 그 몇 쪽을 보면 되냐면 50쪽 보겠습니다. 50쪽. 자, 50쪽에 4째 줄. 자주 은호가 읽어주겠습니다. 동주가 한 말. 씨는 나한테 유일한 친구였어. 어릴 때부터 아파서 밖에 나갈 수 없었으니까. 그 시에는 내 마음, 내 영혼이 담겨 있다고. 계속. 머릿속에 병약하고 외로운 아이가 혼자서 시를 짓는 모습이 떠올랐다. 아이한테 그렇게 소중한 시를 내가 빼앗다니. 딱 하루 시간을 줄게. 그때까지 내 영혼을 돌려놓지 않으면 뒷일을 다도 장난 못해. 그렇지. 딱 하루만 시간을 줄게. 그때까지 내용을 돌려놓지 않으면 뒷일은 나도 감당을 못해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넘겨서 52쪽. 첫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을 돌려달라는 말은 내가 한동주의 시를 듣겠다는 걸 사람들한테 고백하라는 거겠지. 할 수만 있다면 나도 그러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표절한 걸 다 털어놓으면 선생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나를 한심하게 볼 거다. 엄마는 또 어떻고? 장원 성경을 보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엄마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 다음 문장도 읽어봐. 하루가 다 가도록 비난받을 용기는 생기지 않았다. 거기까지. 자, 여기 보면 분명히 한동주가 기회를 줬어. 근데 이 아이는 뭐야? 시를 베꼈다는 걸 사람들한테 고백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왜 고백할 수 없었다는 거야? 거기서 이유가 세 가지 나와. 지금 은호가 읽어준 부분에 시연이 생각나는 거 있어? 은호가 읽어준 부분 바탕으로 은호도 얘기해보고 세 가지가 뭐? 왜? 뭐 비슷비슷한데 왜 고백할 수 없는 거야? 남들한테 비판받을까 봐. 남들한테 비난받을 용기가 생각나지 않아서 비난받을 또 한심하게 볼까 봐. 친구들이 자기를 한심하게 생각할까 봐 뭐 비난받는다 한심하다 비슷한 얘기야. 또 나머지 엄마가 하나 엄마가 뭐 할까 봐 실망할까 봐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가 그 진실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 사실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어떤 잘못을 했어. 근데 그럼 그걸 빨리 뭐 해야 되는데 털어놔, 바로잡아야 되는데.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은. 우리나 시연이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경험 있어?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지만 하지만 그거를 진실을 고백하기가 힘든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바로 내가 이러이런 잘못이 있었어요 라고 바로 얘기하지 못하는 걸까? 왜 그런 것 같아? 어, 나를 믿고 있었다가 음. 실망하게 될까 봐. 누가? 자신이? 아니면 남이? 남들에게도. 남들이 자기한테서 실망할까 봐 두려워서? 네. 그렇지. 시연이가 말한 거 맞지. 남들의 어떤 그런 시선 때문에.
또 은호는 음, 선생님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선생님이 제일 큰 이유는 혼날까 봐 무서워서. 아,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괜히 뭐 할까 봐? 혼날까 봐. 그럴까 봐. 내가 말 안 하면 뭐 하는데? 혼 안 나는데. 말했다고 혼날까 봐. 크게 혼날까 봐. 그 혼나는 게 무서워서 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지. 또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말 안 하면 그냥 뭐 할 것 같은. 너무 지나갈 것 같은. 넘어갈 것 같은. 이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그냥 나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들. 또는 손해 보기 싫어서.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시연이 저기 뭐야 그 샤프펜을 내가 망가뜨렸어. 근데 아무도 안 봤어. 그럴 때 내가 시연이한테 미안해, 내가 네 샤프펜 망가뜨렸어라고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그 진실을 밝히면 어떻게 되니까? 진실 밝히면 그다음에 어떻게 줘야 돼, 시연이한테? 물어내. 망가뜨린 샤프펜을 물어줘야 되잖아. 그 샤프펜 물어주기가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진실을 사람들이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란 얘기지. 이렇게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얘기야. 자, 53쪽 보겠습니다. 53쪽에 보면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째 줄. 은호가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음. 내 베낀 건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이번 한 번만 봐주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부탁이야. 자, 한동준 지금 봐봐. 지금 시인이 한동주에게 지금 뭐 했어? 잘못했다고 사과를 용서를 했어요. 빌었지. 네. 사과를 했지. 그런데 네. 다음 읽어봐. 한동주가 쓴 웃음에 지으며 말했다. 무서운 모양이구나.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사과 따위 필요 없어. 이 한동주가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사과 따위 필요 없다고 했거든? 한동주가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아니, 지금 이 시인이 잘못했다고 얘기했으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은호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한동주 말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고 사람들은 내일 똑같은 걸 베끼고 하잖아요. 음. 정말로 반성한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그러면 마음에서 우러나왔더라면 뭐가 다른데? 나 진짜야. 진짜 너한테 미안해. 나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진짜 미안해. 그러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거야? 그러면 사과가 된 거야? 아니면 그러면 받아줄 거야? 아니면 그래도 안 받아줄 거야? 저는 뭐라고? 받아들 것 같은데. 시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어, 내가 아, 진짜 네 샤프펜 깨트린 거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짜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 마음에서 진짜 한 거야라고 말하면 시연이는 그럼 용서해 줄 거야? 아니요. 왜? 그러니까 샤프펜을 어, 부러뜨렸잖아요. 어, 얘를. 어. 근데 그걸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런다고 음, 막 되지는 않잖아요. 막 어. 샤프펜이 고쳐져서 나한테 온다든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샤프펜을 고쳐서 너한테 줘야 된다. 새로 샤프펜 사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진정한 반성을 하는 거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해갖고는 안 된다.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음, 말로만 해가지고 음, 막 다시 자로잡으려고 하지는 말고 음, 행동으로 직접 해서 음. 다시 그거를 고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시인이 요구했던 게 바로, 아니, 지금 동주가 요구했던 게 바로 지금 시연이가 말했던 부분이야. 그러면 동주는 뭘 바랬을까? 시인이 어떻게 해야 진짜, 용서를 비는 것, 진짜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라고 생각했을까? 어떻게 해야? 이게 자기가 쓴 시가 남에게서 베낀 시입니다라고 정직하게 밝힌 거를 사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지금 이 시인은 계속 동주한테
너 미안해. 근데 동주한테만 미안하다고 그랬지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를 않은 않았어요. 거잖아. 그럼 동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 시를 동주시를 시인의 자기 시인 양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가 문제가 됐는데 그 문제는 하나도 뭐야? 해결이 안 안 된 거라는 거야. 됐어요. 그냥 말로만 그냥 얘한테 미안하다고 한 거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런 사과는 입으로만 한 사과가 아니라 잘못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잘못을 바로 잡지 않은 상황에서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가 아니라는 거야? 사과가 아니라는. 사과가 아니라고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사과란 무엇인가, 사과는 어떻게 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3원칙이 있대. 첫 번째는 누구에게 무엇이 미안한지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된대. 그냥 은호야 미안해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은호한테 시연아 미안해 라고 해서 내가 시연한테 미안하다고 한 게 사과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은호하고 시연한테 은호야 시연아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너희들 이름 갖고 뭐 뻥은호가 뻥시연을 때렸다 뭐 이런 식으로 너네 이름 갖고 뭐 해서 너네 기분 나쁘게 한 거 그게 미안해. 이렇게 뭐라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이 한다는 거야. 두 번째는 조건이 없애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너희들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 끝난 거다. 다시는 문제 삼지 않는 거다. 이렇게 뭘 달면 안 된다는 거야. 조건을 달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사과할 거니까 너네 다음번에 너 생일 파티 때 나 꼭 초대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뭘 걸어서? 조건을 걸어서. 조건을 걸어서 사과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는 거야. 세 번째로는 단순한 유감 표현을 넘어서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명확히 표현해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은호나 시연이 너네들 이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뭐 할게? 장난치지 그런 거 하지 않을게. 않을게.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걸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지만이 진정한 사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선생님이 말했던 이 사과의 3원칙에 따라서 이 누구야 동주가 아니 시인이 동주한테 사과한다면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까? 이 애가 지금 뭐가 문제일까 이 중에서 사과의 3원칙 중에서 어떤 게 문제가 있을까? 내 시를 베낀 건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이번 한 번만 봐주면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부탁이야. 얘는 어떤 게 문제야 지금 보면? 한 번만 봐줘도 문제인 것 같고. 즉 조건을 걸었어. 조건을. 또 그리고 또 자기 시 베꼈는데 그것도 딱 하루의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음, 고쳐놓지 않았어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사과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또 사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은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표절에 관한 어떤 그런 문제들. 그래서 앞으로도 시연이나 은호가 살아가면서 너희들도 이제 표절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너희들 걸 누군가가 표절하는 어떤 그런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럴 때 여러분이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점에서 생각해보고 또 이런 표절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그 남의 걸 갖다가 썼을 때 어디에서 갖다 썼다 인용 출처 표시를 정확히 한다던가 그런 나름의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 규칙이 있어 규칙 그래서 그런 규칙을 잘 보고서 규칙을 잘 지켜서 이러한 또 이렇게 스캔들이라던가 이런 거에 휘말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는 우주인에 도전할 준비가 됐나요? 라는 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보면 아마 우주여행을 떠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될 텐데, 우주인들은 과연 어떤 노력, 어떤 준비를 하는지 우주에 관한 그런 책을 갖고 다음 주에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이 책 잘 챙겨갖고 다니고, 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